안녕하세요. 짤토로입니다. 옥순이 방금 전에 본인 인스타에다가 사과문? 글쎄요. 사과문인 것 같기도 하고 변명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카톡을 깠어요. 그 걸스 토크방.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본인이 순자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순자가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과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과문이 사과문 같지가 않고 뭔가 변명을 하는 느낌이죠. 자, 옥순이 사과를 하고 싶은 상대는 과연 순자일까? 아니면 시청자일까? 그리고 저게 사과다 아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 사과를 받아주는 주체는 과연 누가 돼야 될까? 옥순이 충분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는 충분히 했어, 이렇게 되면은 사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야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순자 입장에서 순자가 그래 저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좀 받아줘야겠다, 마음이 좀 풀렸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사과라는 거는 결국은 피해자, 사과를 받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자의 입장에서 저 사과문을 읽어보고 혹은 그 카톡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옥순이 올린 그 사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변명을 하는 거에 그치는 수준인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먼저 31기 방송과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한다는 거 보니까 사과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의도했던 바와 관계없이 제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가 뭔가 좀 삐끄덕거리는 느낌이 있죠. 자, 제가 의도했던 바와 관계없이. 자, 저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의도했던 바와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상대방이 진짜 실수로, 내가 길을 걷다가 옆에 순자가 커피를 들고 가는데 내가 실수로 툭 쳤어. 그래서 순자가 아끼는 옷이 어떤 그 커피물에 베려가지고 옷을 더 이상 못 입게 됐다. 미안하잖아요. 그런 실수인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진짜 걸어가다가 옆에서 툭 친 거니까 실수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모함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말은 실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실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뒷담화를 했다, 걸스 토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걸스 토크란 말은 사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송혜나가 방송이니까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뒷담화를 깐 거죠. 과연 진짜 본인이 의도했던 게 아닌지. 물론 이렇게 크게 사건이 번지는 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순자가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기를 원했는지, 그냥 자기들끼리만 소곤소곤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목소리가 너무나 쩌렁쩌렁했다. 아니,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본인 방에서도, 펜션 안에서도 들릴 테니까 방음 상태가 어떻구나, 방음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본인들이 큰 소리로 뒷담화를 한 게 잘못이 없다, 펜션이 잘못했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던 바와 관계없이라는 말 자체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질투가 났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 이상형인 경수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고 안 되길 바랬어. 차라리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아, 얘가 진짜 그랬구나,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구나. 왜냐, 사람이 질투심에 눈이 멀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까놓고 얘기를 했으면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100% 내가 너 다 용서할게, 이거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사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별 내용은 없고, 그 본인들이 나눴던 카톡 내용, 그 걸스 토크방에 있었던 카톡 내용을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 대화 내용 대부분이 모임 일정이나 참석 여부를 조율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특정인을 배척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하게 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행동이 문제가 된 그 회차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로부터 순자님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듣고 그 즉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순자가 이제 인터뷰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장면,
그 3 명이서 본인 얘기를 했던 게 너무나도 잘 들렸고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예, 그런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순자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더라. 그래서 순자가 첫 방송은 같이 봤다고 했잖아요. 상철네 집에서. 그런데 그때 옥수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첫 방송 모임 이후 뒤늦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알게 된 직후에 연락을 했다. 자, 그래서 본인은 즉각 대응했다. 최대한 빨리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만약에 순자가 저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나가지 않았다. 그랬다면은 과연 사과를 했을까? 이 내용만 보면은 그 내용이 방송에 나가지 않았다면은 사과를 안 했을 거라는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왜냐,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다 오해다. 난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분 나쁠 수 있구나. 순자가. 사과를 언제 했어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뒷담화를 했으면 안 됐다. 뒷담화를 하는 순간 그 뒤에 사과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해댔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한들 그게 진심으로 들리겠냐고요. 아무리 무릎 꿇고 대가리를 박아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사과는 무의미하다. 그 이유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순자님한테, 언니한테 진짜 엄청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미워서 그래서 뒷담화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거를 촬영이 끝난 즉시 그때 했어야 돼요. 타이밍은 딱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미 첫 방송이 나갔다라는 거는 몇 달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그것도 방송상에서 순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사과를 했다. 이미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고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순자가 됐다. 내가 순자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초대를 당했을 거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나눈다고 한들, 그리고 어떤 질문들도 했을 거고,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지만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라이브 방송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됐고,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자 다가갔다. 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기 전 본방 리액션 그 상황이죠. 본방 리액션에서 어땠어요? 옥순 말고 다른 출연자들도 다 똑같긴 한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잘못했다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미안한 눈빛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순자가 방에서 들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그랬어.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눈 사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치 순자가 속 좁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순자만 나오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 분위기를 옥순하고 상철이 거의 이끌었던 것 같고, 자, 이미 그 모습이 지금 방송에 나간 상태고 그런 마음인데 그 진정성이 느껴졌겠냐고요. 안 느껴졌겠죠. 그리고 옥순이 사과할 때 그거는 사과가 아니고 변명이었다. 자기 항변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수하고 순자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영철도 마찬가지고 딱 이 세 사람의 표정이 제일 안 좋았어요. 자, 별로 사과문이라는 느낌이 없고 뭔가 변명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자, 카톡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행 가는 팬더 주니어, 이게 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주인이 옥순이고, 그래서 보면은 중간중간 순자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죠. 그냥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느낌. 자, 본인은 그렇게 뒷담화를 당하고도 왕따를 당하고도 어떤 사과도 못 받았고 이미 첫 화를 같이 보고 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숙이라는 썰도 있기는 한데 괜히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서 분위기 망치냐고 그런 핀잔도 들었고, 정희도 그 당시에는 사과를 바로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사과를 할 생각이 없구나. 게다가 그 3인방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강제로 초대를 받았는데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내가 기분 좋게 저기에 대화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마지못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대답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자가. 우린 아직 썸이니까 썸붕 되면 얘기해줄게. 크크크크. 자, 누군가가 경수하고 순자가 같이 경순이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 딱 보니까 같이 나가기 싫은 거지. 본인도 나가기 싫고 같이 나가는 거는 더더욱이나 싫고, 그래서 그냥 썸이니까 썸붕 되면은 끝나면은 알려주겠다. 그냥 데리고 나가기 싫다는 거를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죠. 저 당시로서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약속을 잡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자가 얘기합니다. 본인은 내일 마감이 2건이라 참석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옥순이 크크크크 아쉽. 언니 경수 오빠랑 사겨? 어떻게 됐어? 아, 이게 진짜 친한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대답을 해줬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이예요? 순자 입장에서 한번 옥순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나한테 그 치욕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게 친한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간 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한참 뒤에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인 것 같은데 옥순이 순자한테 말을 겁니다. 근데 이미 순자는 나방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공식 카톡방에서 그 카톡이 뜨는 거 알림은 받지만은 읽지는 않았다. 왜냐?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사과를 하려면은 촬영이 끝난 그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그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워낙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게 쉽게 용서가 안 되겠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옥순이 잘 지내고 있어? 수요일이라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가 방금 너무 아닌 소리를 들어서 놀래가지고 일단은 연락했어. 그러면서 순자가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는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본인이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철저하게 딸을 시키고 투명의 인간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 파이팅 이런 모멸감을 안겨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모르는 척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언니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나는 솔로 안에서 언니랑 영숙 언니가 경수 오빠로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방에서 언니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듣고 언니가 오해한 건가 싶기도 한데 오해한 건가? 야, 결국은 오해하는 거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순자에 대해서. 저거는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한 게 있고 그동안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다 오해다? 뒤에 보면은 구구절절 그냥 변명입니다. 변명. 뭐 미안해라는 말도 썼지만은 그 미안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로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사태가 악화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수습하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한 행동이 있었다면은 진심으로 미안해. 난 진짜 몰랐어. 야,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최종 선택 날 아침에 영숙한테 바리바리 막 뛰어가가지고 빨리 프로포즈를 받은 순자, 프로포즈를 한 경수의 그 감정선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휘젓고 다녔는데 행동하고 지금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대답이 없으니까 혹시 나 카톡 차단했니? 차단했니가 뭡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보낸 카톡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서 진심으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써야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카톡은 안 보는 것 같아서 저번 주 방송 보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생각하다가 보내. 내가 안에서 너무 과몰입하고 마음이 앞섰나 봐. 지난주 방송 여러 번 돌려봤고 언니 진심을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거기서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언니 마음이 바로 괜찮아질 거라 생각 안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죠. 순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쓰죠. 언니 연락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사과받을 마음이 없는 걸로 이해할게. 야, 이거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안 받아주니까 이제 알았어. 안 받는다 이거지.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어제 말했듯 오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마음 괜찮아졌을 때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촬영장에서도 나와서도 그럴 의도 없었지만은 언니가 느끼기에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잘 지내. 자, 이게 무슨 사과문입니까? 이게 무슨 사과를 보내는 카톡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언니가 안 받아줬고 그거는 다 오해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이게 사과로 들리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사과문을 받았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는 사과문도 아니고 결국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만큼 했고 순자가 안 받아준 거다. 자, 왜 이거를 올렸을까요? 이 글을 보면 사람들이 순자가 잘못했네. 순자가 사과를 안 받아준 거네.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누가 검수를 안 해주나? 올리기 전에 좀 누구랑 상의를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의 없이 그냥 막 올린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본인이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과가 아니고 변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너의 오해다라는 거잖아요. 순자의 오해다. 자, 이제는 뭐 사과 따위는 바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사과도 의미가 없고 이제는 어떤 사과로도 순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각자
서로 잊고 그냥 '안 좋은 기억이었다. 액땜했다. 악몽을 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고 사는 거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잊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길 바라고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32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 각자 조용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은 일도 그냥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받을 그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은 그런 글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사과문이라고 하겠어요.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화도 나고 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예전처럼 조용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뭐 할 때마다 오히려 일이 커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진짜로 사과문을 올리든지. 이거는 더 이상 사과문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과문이 아닌 변명문, 순자의 마음, 경수의 마음은 더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그냥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